국어교육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하느냐. 근데 이제 늘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우리는 교육과정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게 왜 필요하지? 왜 이게 그게 중요하냐면 그 문서화된 내용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학생들하고의 어떤 그런 실행 교육 현장에서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내 것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걸 뭐 내면화라고 하는데 외부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이 나의 것으로 내면화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게 왜 해야 되는지 사실을 그걸 정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대로라면 국어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공용어죠. 공용어란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쓰게 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국어가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우리 가장 중요한 사고의 도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고의 도구이면서도 또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문화 창조, 문화의 어떤 창조도 하고 또 전성,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부분에서도 국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뭐 문화라는 것이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또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국어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은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이런 국어 활동을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향유한다는 말하죠. 향유한다. 향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 이제 그런 국어 활동을 통해서 한 개인으로서의 한 국민이 결국은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육과정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람직한 국어 사용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특히 국어 중에서 바람직한 국어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국어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욕설 같은 거죠. 욕이라든지 또 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말인데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건 또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국어는 그런 기능을 하죠. 또 아주 많죠. 국어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외국에 가면 또 상황은 달라지죠. 국어 없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한국에서의 국어 없이 산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국어 능력이 미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어 능력이 미약하다 그러면 아마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기초학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죠. 특히 이제 기초학력 중에서도 국어의 읽기, 쓰기, 특히 말하기는 강조하지 않지만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주로 세마기, 수학 분야에서의 어떤 수학 연산 부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해서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피드백해주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성공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제 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국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다 그렇지만 사실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국어를 사용한다.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고 또는 글을 쓰게 되고 할 텐데 어떻습니까? 이게 언어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는 한 개인의 책임이 또 따르게 되는 거죠. 책임, 태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부분, 글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부분. 그럼 요즘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또 큰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물론 뭐 행위를 해서 가령 뭐 폭력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언어적으로 그렇죠. 그 말 때문에 책임지게 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국어 활동이죠. 국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 뭐 정치인이나 또는 유명인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부적절한 말을 했다.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우리는 그걸 언어폭력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2020년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교육 지원청으로 나가서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통해서 가능한 한 그 학교장 자체 종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생긴 거죠, 2020년도에.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언어, 국어의 중요성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책임. 그래서 여러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교육과정의 그런 내용,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태도라는 부분이 또 강조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영역의 마지막 항목들은 주로 태도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국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태도라든지 책임을 뺄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핵심적으로 하는 국어 수업, 국어과 교육 이렇게 한 큰 흐름 속에서는 모든 교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결국은 바람직한 인성.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에서 갖춰야 될 그런 자질들, 그런 바람직한 인성을 추구하는 거죠. 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더불어서 함께니까요. 그 인성은 또 개인의 문제지만 함께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도 중요한 거죠. 국어 교육이 지향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성장하고 사회도 성장하고 또 나라도 국가도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세계가 성장하는, 발전하는, 나아가는,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화를 공유하면서 그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교육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죠. 이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교육과정에 언급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이라는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 조금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어린이란 말 자주 쓰겠죠? 어린이는 사전을 제가 보니까 사전에는 어린이는 어쨌든 대우하는 말이에요. 대접해서 부르는 말이죠. 어떤 말에 어린 아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애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부적절한 말인 거죠. 그죠? 얘야.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많이 들은 말이 얘야. 이름을 불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누구 어린이 괜찮겠죠? 누구야? 뭐 그렇게 보통 이제 학교 내에서 수업을 할 때는 존칭을 사용하죠. 그것도 이제 선생님의 그런 개인 철학, 교육 철학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제 수업에서는 존칭을 하죠. 극존칭은 아니고 네 해볼까요? 해봅시다. 함께 하죠. 네. 몇 쪽 넘겨보세요. 그거 해볼까요?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거 선생님도 도와줄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조차도 존칭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그거는 이제 개인 선생님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이게 뭐 학문적으로 뭐 아동에 대한 뭐 발달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섬세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도 머리로 뭐 저기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감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 것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15분 수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3년 지나서 물론 뭐 현장에 가서는 당장 수업 실습을 하게 되면 40분 수업도 계속 하셔야 될 것이고 할 텐데요. 여러분 수업은요 때가 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뭐 걱정되고요. 아이고 자신 없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뭐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그 모습이 잘못된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질 것이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요, 얼마나 저도 그런 여러분이 볼 때 단점들이 많이 보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물론 저도 뭐 여러분 옛날식으로 하면 구식 사람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요즘에는 저도 어떻게 보면 올드맨이죠. 예, 뭐 교육 경력 28년째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하고도 그런 어떤 생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다른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많이 자주 해야 된다. 기회가 오면 피하지 마.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업하는 그 내용들은 촬영. 물론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아마 여러분 나중에 그 수업 영상들을 또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제가 이거 수업을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교장이 되고 교감이 되어서 그 전에 한 수업들은 지금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수업을 지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보통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하는 수업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매일 4교시, 5교시, 6교시 정도 그렇게 수업하시기 때문에 어떤 수업의 밀도라든지 강도라든지 그 부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지금 교장으로서 보여드리는 수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강의 중심적인 수업이 많겠죠. 설명 중심, 강의 중심. 그래서 저는 그걸 직접 교수 모형을 좀 적용해서 수정된 직접 교수 모형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그 강의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수 학습 모형 우리는 외우고 있잖아요. 전문가 수업 모형 외우고 있잖아요. 장의 중심 수업 모형, 직소 모형, 탐구 중심 모형. 이게 저는 반응 중심. 근데 그런 모형을 외운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교사가 되면 느끼게 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사로서 성장되는 과정 속에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 기초 지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하지만 결국 여러분 뭘까요? 자기만의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의 모형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자기만의 모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게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가 와서 나만의 수업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핵심은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이에요. 모든 게 다 어린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제 어린이의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모든 학습을 왜 하겠습니까? 왜 그룹핑을 하겠어요? 임용고사를 해서 수업을 전개하거나 지도안을 짜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구성이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가 아니라 왜 모든 구성을 하느냐를 내가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